돌연변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이와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걸 유돌이 이렇게 아유 쳐버리네.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엄청 귀엽다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잘 봐. 유전자 돌연변이는 잠깐 한번 질문. 유전자가 커요? 염색체가 커요? 그죠? 또 유전자가 크죠? 저것들이. 염색체가 훨씬 커요. 그죠? 염색체 안에 DNA 안에 일부분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색체 그려놓고 유전자 A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유전자 A 이래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냐고. 저것들이 그냥 정신 좀 차려봐. 어느 게 크다고? 염색체가 훨씬 크다고. 그러면 염색체 돌연변이하고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염색체 돌연변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여요. 그렇지. 핵형 분석을 하면 돼요. 핵형 분석. 핵형이 뭐예요? 수, 모양, 크기. 그죠? 요거 확인하는 거죠? 겉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염색체 돌연변이구나. 염색체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염색체가 한 군데가 띡 잘렸어요. 이렇게. 아, 이거 염색체 돌연변이구나. 그죠? 모양이 이상해요. 아, 염색체 돌연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수, 모양, 크기로 알 수 있는 게 염색체 돌연변이야. 그런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좀 달라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이 염색체 안에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선생님이 이때 맨날 얘기를 한 게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몸 전체가 염색체예요. 좀 짧은 염색체. 근데 이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 중에서 유전자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어요? 없어요. 맨날 나 동전 없대. 물론 없어 보기는 하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동전을 3개를 넣어갖고 왔지. 또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하하, 연락 있다. 4개나 있네. 동전이 다 100원짜리지만. 모르잖아요. 왜? 염색체 안에 작은 부분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안 줘.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겉으로 봐서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럼 뭐로 알아내야 돼요? 얘는 DNA 자체를 분석을 해야 돼. 선생님을 1cm 간격으로 자르는 거지. 이렇게 팍 잘라. 쭉 자르다가 보니까 중간에 띵! 돈이 있었구나. 이런 거지. 미안해. 붙여놓는 거지, 다시. 어쨌든, 네, DNA 분석 내지는 생화학적 검사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할까? 어느 게? 염색체 돌연변이가 훨씬 심각하죠. 우리 보통 이 염색체 하나 안에 유전자가 한 7, 800개 들었다면서요. 근데 이만큼 뚝 잘랐었어. 이거 없어졌어. 한 200개 없는 거지. 이해되냐? 훨씬 심각한 돌연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을까? 염색체 돌연변이가 더 많을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많아요. 또 뭔 소리야? 얘가 더 심각한데. 안 태어나거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 일어나면 안 태어나거나 유아 시절에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얘가 더 많은 거야. 이해되겠죠? 유전자 돌연변이의 얘는, 이건 얘만 알면 돼요. 첫 번째가 낫, 모양, 적혈구, 비절증. 말 그대로예요. 적혈구는 원래 무슨 모양이 돼요? 원반 모양. 가운데가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유전자가 잘못됐어. 원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나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거야. 그럼 구부러지면 뭐? 빈혈이 나타나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져서 적혈구를 동그랗게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나서 구부러져가지고 산소 운반을 못하는 이런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이거 뭐 때문이라고? 유전자 하나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되니? 두 번째는 알비노 있어요. 알비노. 많이 나오는 거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알비노 백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정색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를 검정색 색소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그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털이 하얘요. 눈썹도 하얗고요. 속눈썹도 하얗고 피부도 하얘요. 입술이 빨갛죠. 왜냐하면 입술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으니까요. 눈동자는 경우에 따라서 검고 경우에 따라서 빨개요. 그래서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햇빛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항상 여름에도 긴팔 입어야 되고 흰 장갑 껴야 되고 그래요.
이게 자꾸 뭐가 이렇게 막 나요. 그 피부암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살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생활하기도 어렵죠. 시력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인터넷에 흑인 알비노도 나왔어요. 외모가 흑인이에요. 머리도 곱슬이에요. 근데 다 하얀색이에요. 특이하죠. 되게 웃긴 건 흑인 부부 사이에서 오빠도 흑인 알비노, 여동생도 흑인 알비노.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둘 연속 나왔다고. 되게 불편해요. 살기 어려워요. 내가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걔는 안 놀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있던 학원 앞에, 조그만 학원 앞에 태권도장이 있었는데요. 그 태권도장에 그런 애가 왔다니까요. 한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애가 이렇게 머리 하얗고, 나 금발로 그러고 저거 한 줄 알았어요. 염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하나 와가지고 기웃기웃해요. 근데 이렇게 쓱 봤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치다가 다시 한번 봤는데 알비노예요. 걔 태권도 못해요. 밖에 정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오랫동안 못한다고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럼 그 좌절을 얘가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대여섯 살짜리 남자인데. 태권도 한 두어 달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안 보였어요. 예. 아마 그만 다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아저씨 한 분 계세요. 유전자 문제예요. 그 다음 페닐케톤류증. 이건 그냥 문제로 나오는데요. 그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낭성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얘만 알아두시면 되고. 봅시다. 이거 깨끗해졌네요. 다시 볼게요. 간단히 돌연변이는 뭐뭐로 된다고? 유전자 돌연변이와 유전자 이상과 뭐로 나눈다고? 염색체 이상으로 나눈다고. 근데 유전자 이상의 예를 내가 세 가지 써줬죠? 뭐뭐 써줬어요? 야, 또 보고 읽어요, 또. 또 하얀 거. 알비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뭐 페닐케톤류증에서 오줌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뭐 오줌 까맣게 나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됐고, 염색체 이상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염색체 이상 아까 뭐로 구분한다고?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로 구분한다면서. 그래서 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가 잘못된 경우. 그래서 수적 이상이라고 불러요. 수가 잘못된 사람, 또는 모양이나 크기가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적 이상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염색체의 구조가 다른 건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뜻이고요. 수가 다른 건 개수가 이상하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럼 염색체의 구조적인 이상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결실이 있어요. 뭐 사랑의 결실을, 아니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결실. 두 번째는 중복. 세 번째는 역위. 네 번째는 전좌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그림 보고 합시다. 수적인 이상은요, 다시 둘로 나눠서, 수적은 이수성, 디퍼런트죠, 디퍼런트. 개수가 달라요, 이런 뜻이야. 달라요, 이수성. 또 하나 있어요. 배수성. 몇 배예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래 사람은 2n인데 3n, 4n, 6n, 8n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지. 어떤 것들이냐, 3n짜리 뭐 씨 없는 수박 이런 건데 원예나 농업에 써요. 동물에는 없어요. n, 2n이면 부모 이렇게 되는 건데 3n이면 뭐냐고 이게. 부모 또 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없어요. 동물은 없고요. 식물에 있어요. 식물에. 그리고 원예나 농업에다 써서 생산성 증가시키는 거 있지. 이삭에 벼가 많이 달리게 하는 거. 가지에 국화가 많이 피게 하는 거. 목화가 많이 생기게 하고 이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비 오는 날에는 카페 모카. 그죠? 문익점 할아버지가 모카씨를 갖고 왔다고. 쓰러지는 줄 알았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수성 돌연변이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항상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 첫 번째는 상염색체 이수성,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수성. 이렇게 해서 상염색체 이수성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 44 플러스 xx나 xy 아닌가? 근데 이수성은 이게 아닌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염색체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45 플러스 xx나 xy인데 요 45가 45개가 상염색체가 있으면 얘가 21번이 3개면 원래 각 번호마다 2개씩이죠.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이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18번이 3개면 그럼 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수성이 좀 복잡한데 44는 그대로예요. 여기다가 X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X, X, Y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X, Y, Y도 있고요. X, X, X도 있다고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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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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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좀 이따 보면 알아요. 일단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22 플러스 x와 이게 엄마가 이걸 줬으면 난자에서 정자에서 뭘 준 거야? 22 플러스 0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또는 얘가 0을 주고 얘가 x를 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겨나는 게 이제 이수성 돌연변인 거예요. 22개밖에 안 되는 거. 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X, Y. 어떻게 해요? 엄마가 22 플러스 x, x를 주시고, 맞아? 그리고 아빠가 뭘 주면 돼요? 22 플러스 y 정상을 주면 돼요. 또는 엄마가 22 플러스 x 정상을 주시고 아빠가 22 플러스 x, y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요게 그럼 문제가 된 거죠. 맞아? 야, 원래는 여기 정자는 22 플러스 x 아니면 22 플러스 y여야 되잖아. 여자는 22 플러스 x고요. 맞니? 이래서 23개 딸, 23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립체 하나 있었는데 2개 있다고. 이상한 거지.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얘는 22 플러스 x와 아빠가 22 플러스 y 줄 수 있죠. 맞아? 이렇게 줄 수 있나? y랑 x, y랑? 그럼 남자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건 뭐 22 플러스 x랑 22 플러스 xx가 만나도 되고요. 또 22 플러스 xx랑 22 플러스 x가 만나도 되지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비분리된 염색체 비분리로 만들어진 생식세포다라고 부르는 거야. 왜 만들어진다고? 염색체가 지금 XY가 분리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가 안 됐으니까 염색체가 분리가 안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수성 돌연변이는 전부 다 염색체가 비분리된 거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22 플러스 X하고 23 플러스 X나 Y하고 만난 거죠. 이해됩니까?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23개일 수도 있죠. 엄마가 23개일 수도. 그럼 이제 얘가 총 24개짜리 정자가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런데 배수성도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왜냐면 쟤네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러면 요거 하나 더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간 거예요. 근데 배수성은 이게 한꺼번에 다 이쪽으로 가버린 거지.
all of them. 이게 되냐? 근데 그런 건 이제 배수성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할까? X 하나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44 플러스 X. 44 플러스 Y는 없을까? 엄마가 성형수치 안 주고요. 22 플러스 0 주고요. 아빠가 22 플러스 Y 주면 44 플러스 Y잖아요. 그런 애는 없나? 없어요. 안 태어나요. 왜냐하면 X 염색체보다 Y 염색체가 적어서 숫자가 이거 유전자가 적어서 얘가 온전한 개체로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여자 염색체 X 염색체는 얘가 커가지고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가능하대요. 되겠죠? 맨 처음에 썼었던 요거 이름 뭐라고 불러요? 요거 이거 누구? 터너 증후군. 뭐라고? 터너 증후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클라인 펠터 증후군. 펠터 증후군. 세 번째 거는 XY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 염색체 하나 더 있어요. 초남성 증후군. 또는 뭐 야콥 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피읍 받침으로 써놓고 그러더라. 야콥. 이렇게 모르겠어요. XXX는 초여성 증후군이에요. 그 터너 증후군은 원래 X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별 좀 구분해 보죠. 얘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예요. 클라인펠터는 남자고 초남성, 남자고 초여성은 여자예요. Y 염색체가 기준이에요. Y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 그럼 얘는 여자는 여자인데 X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제 기능을 못해요. 난소가 발육이 안 돼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뭐 어떤 책에는 되게 왜소하고 막 그렇다 왜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잠깐 봤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기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키가 170에 몸무게가 62kg인데 꼭 반드시 왜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래요. 그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요. XXY는 XY 때문에 남자예요. 외부 생식기가 남자라고요. 어려워요? 고추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자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발육이 돼요. 체격이 되게 크고 정말 징그러. 죄송합니다. 펠터 씨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좀 그래요. 정소가 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정자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A를 만들 수는 없다. 그 다음에 XYY는 초남성 증후군인데 얘는 남자인데 더 남자죠. 완전 상남자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일단 키가 호리호리하고 180 이상 무조건. 그리고 잘생기고 그리고 진짜 남자답고 참을성 부족하고 그리고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10에서 20 떨어지고 근데 결혼해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정서 발육이 돼요. 애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 사실 이렇게 결혼하고 애기 임신해서 임신 한 5개월쯤 되면 양수 검사라는 걸 해요. 양수 검사가 뭐냐면 그 애기가 양수 안에 양막 속에 있는 양수 안에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공기 중에 먼지 중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 피부세포라 그랬죠. 서로 마시고 지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친한 거야. 서로 피부세포 마셔가지고. 근데 그건 먼지고요. 그런데 그 애기 피부세포가 양수 안에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채취하는 거야. 양수 조금 하고 같이. 그래서 그 피부세포에 있는 핵을 증폭시켜서 그걸 검사를 하는 거라고. 그럼 애기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유전자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알 수 있어요? 염색체를 알 수 있어요? 염색체를 알 수가 있겠지. 무슨 분석이에요? 핵형 분석이에요. 그러면 염색체 수가 잘못된 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염색체 모양이 잘못된 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검사를 해봤는데 아기가 만약에 어떤 운이 안 좋게도 이런 유전 질환이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왜냐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낙태 뭐 이런 거는 유산시키는 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낳아도 돼요.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럼 되게 고민을 하죠. 그죠? 아무리 애가 이게 있어도 막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건 고민하지 않아요. 잘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IQ 10, 20 차이야. 내가 IQ가 141이에요. 그럼 여기 121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IQ 10, 20 차이는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여기 151 넘는 친구도 있어. 나보다 더 높은 친구 있겠죠. 10, 20 차이는 왔다 갔다 별 문제 없잖아요. 참을성 없는 거 애 교육을 시켜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잘생기고 키 큰데. 상남자에다가. 그래서 낳는 경우가 많대요. XY는. 근데, 대개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화돼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폭력 전과를 그러니까, 센 폭력,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그런 교도소. 폭력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도소에 가보면,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보다 더 많대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률을 믿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키우면 되지. XXX는 초여성 증후군인데 지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네, 얘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좀 그래요. 나 저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어서요. 우리 책 좀 보자. 우리 책에 보시면 쭉 정리되어 있고요. 특징, 어쩌고저쩌고. 헌팅턴 무도병. 이거 되게 불쌍해요. 유전자 돌연변 헌팅턴 무도병은 40세 정도 이후에 나타나요. 그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유전자가 있지만 잘 살다가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40세 넘어서 몸이 자기 맘대로 안 움직여요. 손발이 막 이렇게 막 경련이 일고요. 막 떨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왜 무도병이라고 불렀냐면 걸어갈 때 춤추듯이 걸어다녀서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여러분들 기억나면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 쫙 나와요. 근데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데 입장 바꿔놓고 보면 되게 슬프고 되게 불쌍한 일이에요.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막 이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일은 우선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자, 이수성 돌연변이가 나타난 이유를 조금 이따 하고요. 염수체 비분리 현상이고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배수성. 잠깐만 이제 구조 이상 잠깐 보자. 구조 이상 보니까 결실 나왔어요. 결실은 여기 C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복은 B가 여기가 두 개가 됐어요. 중복. 그 다음에 여기는 B, C였는데 A, B, C, D, A, C, B, D 여기 거꾸로 붙은 거 역위. 전좌는 요 말 중요해요. 상동이 아닌 다른 염색체. 그러니까 1번 염색체끼리 바뀌는 건 교차라고 불러요. 1번끼리 바뀌는 건 좋은 일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가 되니까. 근데 1번끼리 바뀌는 게 아니라 1번과 다른 번호가 바뀌는 거지. 이해되니? 그것만 전좌라고 불러요. 요거 돌연변이야.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결실은 얘가 하나 나와요. 얘가. 자주 나온 얘기가 묘성 증후군이에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유아기 때 우는 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운대요. 근데 뇌가 작나? 뭐 어쨌든 그래서 발육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애가 어릴 때 죽어요. 유아기 때 죽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감사하게도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중복. 되게 우울해지죠. 중복은 요거 조심하세요. 이게 작년 수능 특강 거를 일부러 내가 따왔어요. 작년 수능 특강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이 상동염색체죠. 근데 하나가 건너와서 이렇게 붙었죠. 그럼 얘가 중복이잖아요. 얘는요? 결실이죠. 그래서 작년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 물어봐서 선생님 이걸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결실과 중복은 언제나 한꺼번에 일어납니까? 같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요? 돌연변이잖아요. 느닷없이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이게 만약에 꼭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연변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정해줘야 될 게 있지. 이렇게 나오면 이걸 결실이라고 그래요? 중복이라고 그래요? 중복. 수능 특강에 중복의 예로 나왔으므로 중복으로 보세요. 알겠어요? 이게 수능 특강의 기준이란 얘기야.